하루 일과 중에 세 가족이 가장 기다리는 산책 시간.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어딜 가나 멋진 산책로가 됩니다. 어우, 오랜만에 비가 그치니까 상쾌하다. 이 맛에 산책하지? 그렇지. 이리 와, 이젠 집 밖에 나가면 줄 해야 돼. 목줄 해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앉아. 목줄 해야 돼. 그렇지. 나갈 때는 목줄 해야지. 가자. 산이와 바다, 둘의 관계도 이상무. 둘도 없는 단짝이라네요. 산이는 깨가 나서 저 옆으로 가는 거 봐봐. 나도 일로 갈까? 너는 일로 가. 산책 매일 하세요? 네, 이 시간쯤 되면은 웬만하면 매일 하죠. 별일 없으면 거의 매일 하는 편이에요. 네. 바다 이리 와. 앉아. 기다려. 기다려. 너 여기 기다려. 기다려. 보호자를 가장 좋아하고 한시도 떨어지기 싫은 바다에게 그 무엇보다 어려운 미션이지만 꾹 참고 기다리는데요. 나 기다려. 거기 있어. 아빠 나 좀 데리고 가. 이리 와. 네. 야, 냉큼 달려가네요. 아이고 왔어. 그래 왔어. 어휴. 같이 가야지. 야, 너무 좋네요. 산책할 때 문제 있는 애들도 여기 오면 문제가 싹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바다의 웃는 얼굴이 그야말로 힐링입니다. 힐링. 너무나 갑작스레 찾아온 비보에 잠시 절망도 했지만 아프고 난 뒤에야 알게 된 일상의 소중함. 산과 바다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끝내주네요. 아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혜택. 아무 생각이 없죠. 이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고 그냥 콧노래만 흥얼흥얼 나와요. 얘네들은 알란지 모르겠네. 절망 끝에서 새롭게 찾게 된 또 다른 삶과 행복. 때론 친구처럼, 때론 가족처럼 곁에서 함께 걸어준 두 반려견 산이와 바다가 있어 가능했는데요. 새끼 때부터 키우신 거예요? 아니요, 얘 유기견 출신이잖아요. 예. 얘가 작년 9월 달에 데려왔어요. 9월 30날. 얘 생일이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안락사를 시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안락사를 당한 게 이게 자기 생을 다 못하고 죽는 거잖아. 꼭 나 같아. 그래서 나 같은 거 같고 얘도 조금 더 살다 가면 좋지 않겠냐. 나의 삶과 비슷한 거지 뭐. 얘도 조금만 더 살다 가면은 나만큼만 살았으면, 내가 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지난해 이곳에서 요양을 시작할 무렵 운명처럼 만난 두 반려견 산과 바다. 애들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네요, 지금. 그럼요. 아유,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동반자일 수 있죠. 친구면서 동반자다라는 거. 산이와 바다, 둘 다 유기견 출신인데요. 특히 바다는 안락사 위기에서 보호자를 만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이들. 보호자님의 가장 큰 바람은 지금처럼 녀석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또 가서 보고 오는데 운전을 하면서 한창 울다 왔어요.
검사를 다시 좀 해보자 그러더라고. 이런 아이를 두고 내가 먼저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 만약에 내가 먼저 가버리면, 그래서 속상해요. 막 눈물이 날라 그러니까. 어이구, 착하지. 산과 바다라는 이름처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호자를 지키는 녀석들. 녀석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호자도 이들을 변함없이 지켜주고 싶습니다. 얘네들 다 묻어주고 일주일만 딱 더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애가 그렇게 큰 기쁨을 줬는데 일주일 정도는 애도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 하루는 짧을 것 같고 칠칠 맞게. 괜찮아. 분명 녀석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올라왔어? 보호자의 감정이나 이런 걸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슬퍼한다거나 감정적으로 좀 찡하다거나 이랬을 때 더 다가오는 것 같아. 네. 막 여기 애는 와서 막 얼굴 핥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웃게 돼요. 그러다가 좀 그만하라고 저기 막 밀어도 계속 끈질겨. 왜 이렇게 너 끈질기게 이렇게 핥으냐고. 요즘 들어서 막 이게 핥더라고 나를. 그리고 저는 이 두 아이가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도 일부러 바다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착하고 말 잘 듣는 친구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암병동이나 그러니까 면역력에 큰 문제가 없는 질병일 경우에는 가서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한테 의지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치료견으로 활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로 우리 보호자님의 전담 치료견. 든든하시겠다. 작은 문제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반려견의 면모를 보여준 바다. 그럼 바다에 대해서 보호자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는데요. 보호자와 잠시 떨어져 있거나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안절부절. 심지어 트럭에 태워줄 때까지 차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차 앞을 막는 거야. 바다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지금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아빠가 나 까먹고 갈까봐 얘네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걱정을 안고 사는 거죠. 시선이 단 한 번도 저를 이렇게 저기 있어도 꼭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네. 예전에 그런 게 경험이 있었나 봐요. 있으니까. 네. 얘한테 큰 아픔이었나. 내가 좋아하던 사람과 이 다시 못 보고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기견이었고 안락사를 당하기 전이었고 뭐 바다는 몰랐겠지만 그 상황에서 솔직히 거기 있는 게 마음에 좋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보호자가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집착하려고 할 거예요. 네.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일 뿐 너무나 행복한 지금의 바다. 바다 곁에서 오래도록 이 행복을 지켜가기 바랍니다. 설쌤도 인정한 완벽한 반려견 바다. 그런데 그런 녀석에게 상상도 못할 대반전의 모습이 있다는데요. 얘한테 막 내가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예? 배신요?
다른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실망스럽고 막 그러는 거야. 바다가 실망스럽다뇨? 완벽한 바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보호자와 종종 장을 보러 나오는 바다. 그런데 앉아, 기다려. 작은 개를 보자 기다려. 갑자기 흥분하는 바다. 기다려, 안 돼. 평소 그렇게 잘 됐던 보호자의 말도 안 돼. 어쩐 일인지 통하질 않는데요. 이씨. 아이고, 너 바다 맞니?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 어쩌다 한 번 그런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와, 다른 장소에서 마주친 또 다른 개. 눈을 안 떼. 바다와 눈이 마주친 이 녀석 앙칼지게 짖어대는데요. 그러다 바다를 향해 돌격. 바다도 무섭게 반응합니다. 처음 보는 바다의 공격적인 모습. 이게 무는 행동이에요. 이거 봐요. 이게 무는 행동이에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 자세야. 요거 앉아서 그냥 이렇게 물더라고. 딱 눌러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물더라고. 작은 개들만 보면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바다. 예상치 못한 반전에 설쌤도 심각해졌는데요. 소형견 산이랑도 잘 지내는 터라 더욱 믿기지 않는 모습. 도대체 바다가 왜 이런 거죠? 안 돼. 안 돼. 이거 뚫으려고 그래. 안 돼. 그러네요. 이거 걱정할 만하네요. 근데 약간 사냥 본능 공격성도 조금 느껴져요. 근데 사냥 본능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에도 나오듯이 본능이에요. 나중에 배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선조 때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아, 네. 특히 리트리버 같은 아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그래도 그건 100%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바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뭐 짖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쑥 다가가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천천히 다가갈 때 예, 천천히 다. 이렇게. 예. 원래 사냥 본능 공격성은 요란하게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천천히 가요. 요란하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요. 천천히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빠르게 빵! 가면은 발로 꽉 눌러서 못 도망가게 해요. 그래서 사냥 본능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자기보다 작은 덩치의 아이들한테 보여요. 네네. 자기보다 작은 덩치, 고양이. 네. 대형견 아이들은 소형견. 이렇게 빠르게 뛰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게 이제는 바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관리를 그렇죠.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관리를. 보호소에서 데려온 이후 산이와도 워낙 잘 지냈기에 이런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방심한 사이 순식간에 벌어진 두어 번의 물림사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입니다. 그냥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견주분한테는 아직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냥 본능이라는 바다의 공격성 개선될 수 있는 건가요? 이 공격성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무리 전문가가 와도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려고 노력하면서 관리를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다를 많이 만나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바다를 좀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사건도 그렇고 바다도 우리 가족이지만 저 아이들도 다 그렇죠. 그분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런 물림사고를 나타내는 대부분은 맹견이라는 단어보다는 관리부실견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사고. 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네, 지금은 뭐 좀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우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건 절대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그렇죠. 네, 일어나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